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소단원인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도덕적 추론을 위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잘 상기하면서 한번 학습에 임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중단원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의 중단원 명은 도덕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도덕적 행동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서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되는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이 이번 시간 배울 단원인데요. 이번 시간 단원명은 여기 나와 있듯이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덕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인 도덕 판단과 그리고 사실 판단, 그리고 도덕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잘 상기해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의 교과서는요, 36쪽부터이고요. 그리고 프린트는 지난 시간에는 7번을 했었죠. 7번을 참고해서 8번을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앞서 말했듯이 사실 판단, 그리고 도덕 판단, 도덕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 활동지 7번에 확인하기. 이거를 보니까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활동지 7번에 밑에 거 확인하기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기에서 사실 판단은 동그라미, 가치 판단은 세모, 그리고 도덕 판단은 네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치 판단 안에는 도덕 판단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 가치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서 참 거짓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 없는 판단을 가치 판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예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고귀하다, 귀하지 않다,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 다 가치 판단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가치 판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 판단 중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인격,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된 판단을 모두 도덕 판단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도덕 판단으로 구분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꾼은 나쁘다. 이거는 도덕 판단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는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도덕 판단이겠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게 도덕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하면은 도덕 판단이 될 수 있겠고, 도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가치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공인은 잘생겼다. 이거는 대표적인 가치 판단.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도덕 판단. 돈이 최고다. 자,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돈이 최고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최고일 수 있겠죠. 이건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 이것도 만약에 오늘 날씨는 38도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판단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흐린 날씨가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햇볕이 쨍쨍한 날씨가 그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이는 농구를 잘한다. 자, 이것도 훈이의 농구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수치가 있다면 사실 판단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훈이는 누군가에게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가 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키가 168이다. 이렇게 쓰면 참거짓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예빈이가 키가 크다. 누가 보기에는 크고 누가 보기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판단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도덕 판단. 수진 착하다. 도덕 판단.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가치.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다. 이거는요. 사실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지구는 둥글다. 자, 이거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 됩니다. 장미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거는 가치 판단. 그리고 사과는 맛있다, 누군가에게는 맛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가치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경모는 착하다, 도덕 판단. 돈을 좋아한다, 이것도 가치 판단. 바람직하다, 도덕 판단. 자, 이렇게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제 좀 가치 판단과 도덕 판단 그리고 사실 판단에 대한 감이 오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을 가지고 한번 도덕 판단을 내려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게 사실 도덕적 추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지금 우리 중단원 주제가 도덕적 행동이죠.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게 어떤 문제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즉 민감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두 번째. 우리는 도덕적인 지식이 없고 도덕적인 사고 과정이 없으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도덕적 사고입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내가 만약에 실천 의지가 없으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도덕적 사고 다음에 필요한 게 실천 의지입니다. 그래야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도덕적 사고 과정을 한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고, 도덕적 추론이란 목표는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도덕적 추론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 판단을 내리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게 대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소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인, 아까 결론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도덕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덕 판단은 도덕 원리보다 굉장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추론을 한다. 이게 도덕적 추론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도덕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도덕 원리가 되고요. 소전제는 사실 판단이 돼서 세 번째 결론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게 도덕적 추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도덕 판단과 도덕 원리를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덕 원리는 구체적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도덕 판단보다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판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도덕 판단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 원리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도덕 판단은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도덕 판단인데 어떤 상황에서 뭐가 더 일반적이냐에 따라서 도덕 원리가 될 수 있고 도덕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두 가지는 둘 다 도덕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1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옳다고 2번은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돕는 것은 옳다입니다. 자, 어떤 게 더 구체적이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2번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덕 원리와 도덕 판단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추론의 목표는 이렇게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거고 이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릴 때 이러한 1번과 같은 도덕 원리가 그 판단의 추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 알려면 3단 논법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자, 이거는 유명한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은 두 가지 근거인 대전제와 소전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논리적인 추리 과정이죠.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A는 B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죠. 사람은 A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C는 죽는다는 뭐죠? B이다. 자,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치는 게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조금 3단 논법이 도덕적인 어떤 행동과 관련되면은 이제 도덕적 추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 추론의 목표, 즉 결론은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 판단은 조금 더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죠. 자, 아까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을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철수를 돕는 것은 옳다가 도덕 판단이 어떤 사람이 길에서 넘어진 철수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도덕적 문제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길에서 넘어진 철수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길에서 넘어진 철수를 돕는 것은 옳다라는 도덕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상황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도덕 원리는 첫 번째 근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도덕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 판단은 뭘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론 A는 B다, C는 A다, C는 B다 이렇게 굳이 적용시키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실 판단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참 거짓으로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판단으로서 뭐뭐는 옳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끝나면 사실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A는 B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A가 되겠죠. 옳다가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죠. 여기서 새롭고 구체적인 상황은 길에서 넘어진 철수를 돕는 것이겠죠. 이게 C는 옳다가 B이죠. 그러면 여기는 C는 A이다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 판단이 되냐면 길에서 이 경우에는 넘어진 철수를 돕는 것은 뭐가 될까요? A. 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사실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연습하는 이유는 도덕 판단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덕 판단을 올바로 바른 근거를 가지고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도덕적 추론을 연습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덕 원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사실 판단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략된 도덕 판단과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한번 찾아보고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려보자라는 게 도덕적 추론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활동지 8번 보면서 확인하기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안 돼. 그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편견을 가진 거야 라고 어떤 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 판단은 얼굴 색깔로 차별하는 것은 나쁘다 라고 도덕 판단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유가 나오죠. 그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편견을 가진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생략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배웠던 3단 논법의 형식으로 대입시켜서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람은 얼굴색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유인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 근거가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편견을 가진 거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숨겨진 도덕 원리가 이 사람 마음 안에 숨겨진 도덕 원리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편견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편견을 가진 것은 나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숨겨진 사실 판단은 뭐가 될까요? 네, 이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사실 판단도 역시 처음에 나와야 될 게 C, 새로운 구체적인 상황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얼굴 색깔로 차별하는 것은 서술어가 그쵸,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편견을 가진 것이다 라고 나오면 이제 사실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도덕 판단이죠.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친절하게 이 도덕 판단을 내린 첫 번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덕 판단을 보면은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도덕 판단은. 그러면 여기서 숨겨진 도덕 원리는 이미 이유가 나와 있죠.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게 도덕 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숨겨진 사실 판단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 판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구체적인 새로운 상황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뒤에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네, 바로 사생활 침해이다. 이렇게 쓰면은 도덕적 추론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3단 논법 형식에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단 논법 형식이 A는 B다. 그리고 C는 A다. 그리고 C는 B다. 맞는 것 같나요? 네, 확인되었죠. 그 다음에 A는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다. B다.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C죠. 새로운 상황. 사생활 침해이다. A다.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 C는 옳지 않다. 여기 B다. 자, 이렇게 도덕적 추론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 추론을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근거를 두어서 아까 올바른 근거는 뭐라고 했죠? 네, 대전제인 바로 도덕 원리, 그리고 소전제가 될 수 있는 사실 판단. 이 두 가지 근거를 해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도덕적 사고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도덕적 사고를 그리고 도덕적 추론 과정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사고 과정이 결국에는 도덕적 행동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도덕적 추론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보면은 그 밑에 확인하기에 또 다른 새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집에서 한번 풀어서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비판적 사고, 우리가 도덕적 추론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 도덕적 추론 과정이, 나의 도덕적 추론 과정이 합당한지 아닌지 검토해보는 게 비판적 사고인데,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도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